이번 시간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웁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이 변형이란 말로부터 유추되는 부분이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곱셈 공식을 변형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했던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전개했을 경우에 이러한 모양의 전개식을 구할 수도 있었죠. 이거를 다음과 같이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A와 B라는 각 제곱수의 합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 그때 바로 이 플러스 2AB라는 부분을 이항한 마이너스 2AB를 넘김으로써 식의 모양을 하나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느냐가 아니라 A-B의 전체 제곱을 전개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A제곱과 B제곱이라는 항이 동일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거듭제곱의 합은 합의 전체 제곱에서 AB 곱이 2배를 빼줌으로써도 구할 수 있고 차의 전체 제곱에서 AB 곱의 2배를 더해주면서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익혔던 공식들에서 조금씩 파생되어 가는 거니까 풀이 내용은 필기 내용들을 그냥 바로 오른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을 볼 텐데요. 자, 거듭제곱의 모양이 나오면은 다소 조금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x제곱과 x제곱분의 1, 거듭제곱을 했네요. 역수꼴 나오면은 나중에는 이걸 유리식이라는 말도 하겠지만 지금은 편하게 분수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분수꼴 또는 x와 x에 대한 역수관계, 이렇게 상호 역수관계의 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존에 다뤘던 합의 전체 제곱과 다시 제곱의 합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로 보던 것과 또는 차의 전체 제곱에 2배를 더하는 것과 같은 구조에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A에는 X 그리고 B에는 그 역수를 각각 대입한다면은 이러한 모양의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A와 B, 상호 역수관계라고 했죠. A와 B를 곱한다라는 거는 역수관계의 두 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그 값은 1이 되는 것이죠. and 빼주었을 때도 다음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여전히 1.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제 2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끼리는 추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식도 마찬가지, 바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으로부터 전개된 식을 정리함으로써 구해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주어진 3번에서 4번을 넘어갈 때도 지금 다룬 것과 같은 요 내용, a와 b에 x와 x분의 1을 대입함으로써도 다시 3번으로부터 4번의 모양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차에 대한 세제곱으로는 모양을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의 경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아니죠. 요거 마이너스네요. 쌤이 하나 잘못 적었어요. 이 관계로 진행이 된다. 여기 x 더하기 1과 색이 안 보이겠네요. x 더하기 1이란 부분이 x-1로 바뀌는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놓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1번으로부터 다시 파생되어 정리된 건데요. 1번에서 제곱의 합을 다음에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플러스 2ab라는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준다면은 마이너스 4ab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이 마이너스 4ab를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 또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ab를 우변으로 이항한다면은 합의 전체 제곱은 차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4xy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 5번에서 x의 x, y의 x분의 1, 앞서 a와 b의 x와 x분의 1 대입한 것처럼 5번으로부터 6번도 파악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의 곱셈 공식으로부터 약간씩 변형되는 것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난이도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선생님 감기인가봐요. 아유, 갑자기 기침이 터졌습니다. 놀랬죠? 미안해요. 자,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조금은 난이도 있게 여기 몇 번? 7번부터의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7번에서 모양을 보면은 좌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타이틀 다시 기억해 봅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었어요. 네,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는 게 있는 곱셈 공식이 누가 있었지를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녀석이 있었죠. 합의 전체 거듭제곱은 누가 되느냐? 두 개씩 곱한다고 했으니까 a 두 번 곱한 거, b 두 번 곱한 거, c 두 번 곱한 거, 그리고 ab를 ab 순서 또는 ba 순서 그렇게 곱하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2a, 2bc, 2ca 라고 나올 수 있었죠. 그때 바로 지금 찾고자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몫이 있네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이항해야 되겠죠.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을 묶어버릴까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합의 2배로 빼준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곱셈 공식의 이야기입니다. 8번 식을 본다면은 양변에 2를 곱하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물론 우변은 2 라지 x입니다. 자, 좌변식을 좀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를 마저 할 거예요. 이 좌변식을 다음의 모양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요 a제곱 2개 있대요. 그리고 b제곱도 2개 있다 그러고요. c제곱도 2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찢어 볼 거예요. 이렇게 모양 바꿔 볼게요. a제곱과 a제곱, 그리고 b제곱과 b제곱, c제곱과 c제곱 이렇게 하나씩 찢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줄의 수식을 다시 첫 번째 줄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다음의 모양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식은 a-b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교통 정리를 좀 하고 다시 보죠. 어때요? 이러면 한글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 나오겠죠. 알파벳 순서를 맞춰서 알파벳 순환 로테이션을 맞춰서 C-A의 전체 제곱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녀석은 B 빼기 C의 전체 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모양을 바꿔보는데 지금 이거는 좌변의 식을 정리했던 겁니다. 그 좌변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변의 값이 x라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의 2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너는 이 라지 x의 값이었습니다. 우리는 라지 x라는 값이 궁금했던 거니까 라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라지 x란 녀석은, 즉 제곱의 합과 곱의 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양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답니다.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을 어떻게 반으로 나눈 것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8번 수식에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식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보십시오. a제곱, b제곱, c제곱에서 마이너스 ab 대신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bc 대신에 플러스 bc, 플러스 ca 모양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ab 대신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니까 얘네들도 동일하게 바뀌겠고요.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의 변형 모양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발생하겠군요. 따라서 두 번째 식 완성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흐름 매끄럽죠? 이런 식의 관계들을 이해하면서 식을 정리해줘야지 이 공식들을 모두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외운다? 그거 꽤나 감당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인 9번 식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에 이런 게 있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식이 있다면은 그 전개한 모양은 곱셈 공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3abc까지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바로 이 마이너스 3abc만 우변으로 이항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3abc 되겠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에요. 모양을 다시 좀 더 보려고 하면은 얘네를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였습니다. 결국 이 공식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곱셈 공식 외우듯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딸딸딸딸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텍스트적인 내용으로 식 하나하나를 그냥 외운다면은 사실 이거는 노동에 가깝고요. 흔한 말로 노가다에 가깝고요. 꽤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예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이고요. 자, 다음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알려진 정보는 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 합이라는 게 xy의 합과 그리고 세제곱의 합이 뜬금없이 나와 있군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이 뜬금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은 얼마? 1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알려진 합의 형태로서 이 세제곱에 대한 모양을 유도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합의 세제곱에서 곱과 합에 대한 곱을 3배를 빼준다. 물론 식을 읽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얘네들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보, 합의 값을 해당 부분에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을 뭘로 바꿔 쓴다? 앞서 구했던 2라는 값으로 마이너스 3xy 곱하기 2, 즉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6xy가 최초 제시된 정보 14와 같다. 이걸 만족하는 x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직 문제 풀이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xy란 두 문자의 곱의 정보까지는 알았어요. 문제의 최종 질문은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합의 값 알고요, 곱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곱의 합도 합의 전체 제곱으로부터 마이너스
2xy를 해줌으로써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고로 4 더하기 2 6이라는 값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곱셈 공식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지만 뒤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올 내용인데 미리 좀 땡겨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지금 이 식도 사실은 이런 변형도 하나 가능하거든요. 이 변형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출발되는 겁니다. 세제곱의 합이라는 것을 세제곱의 합보다 조금 낮은 차수의 정보들로부터 유추해내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제곱의 합은 x와 x제곱, y와 y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x와 y제곱이라든지 x제곱과 y라는 항은 불필요하게 생기는 항이잖아요. 그 불필요한 항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뒤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x, y라는 공통인수가 또 보이기도 하죠. 따라서 공통인수 x, y로 묶어내버린다면은 x 더하기 y. 네, 이러한 형태의 곱셈 공식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곱셈 공식 끝나고 나올 이제 인수분해란 파트에서 한 번 더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한번 언급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x 빼기 y란 녀석에 대한 인수분해. 사실 얘는 인수분해 할 게 따로는 없어요.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하나 적을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겠네요. 다들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땡겨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얘는 합차식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x 더하기 y.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에 전개를 했을 때 이 녀석을 전개하면은 이 x 세제곱과 y 세제곱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뿔마 이렇게 항들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항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죄다 어떻게 이항을 해버립시다. 그렇다면은 식은 x-y의 전체 세제곱 공통인수 마이너스 3xy로 묶었다 x 빼기 y 요렇게 정리되기도 하겠죠. 맞습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이건 앞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변형해 볼까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봤더니 xy라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공통인수 x 빼기 y로 묶어주면은 x 빼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y. 나 쌤이 뭐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실행 취소하면서 좀 돌아가 봅시다. 그렇죠. 선생님 요거 실수했네요. 이 항을 했으면은 당연한 이야기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데 말이죠. 부호를 요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즉 마찬가지 공통인수 정리된 모양까지 그럼 이제 한 방에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x 빼기 y라는 녀석으로 묶어낸다면은 x-y의 제곱이 있겠고요. 얘네들은 플러스 3xy로 묶어내었다 x 빼기 y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괄호 안의 부분도 마저 더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내가 뭐 하려고 했죠? 네, 전개 요거 묶여 나왔으니까 얘는 없는 거죠. 네.
쌤이 정신이 없네요. 자, 전개하면 x제곱이고요. 뒤에 더하기 y제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xy 나오고 뒤에 플러스 3xy와 만나니까 그냥 플러스 xy 해서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뒤에서는 우리가 곱 인수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곱셈 공식 변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고를 넓히고 예습 겸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4제곱의 차는 짝수 차수네요. 합차식을 적용해보죠. 제곱의 차와 제곱의 합. 그러면은 제곱의 차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차와 합에 대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이러고 봤더니 말이죠. 앞서 나오던 식들과의 무언가 공통점 부분이 있습니까? x 빼기 y라는 녀석이 나온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부분, 얘네들도 뭔가 규칙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는 일단 식이 인수가 2개 있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빼서 한번 전개해 볼까 합니다. 전개하면은 어떻게 x세제곱,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x제곱 y, x에 대한 문자 내림차순 정리하는 중이고요. 너는 xy제곱, 그리고 요렇게는 더하기 y세제곱 모양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로 한번 이사를 시켜 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들의 규칙성이 보이십니까? x 빼기 y라는 공통인수가 있고요. x에 대한 차수가 내림차순이 되면서 y는 반대로 오름차순으로 나오는 형태의 여러 인수들 곱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일반화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이고요. n 거듭제곱,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꼭 외워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아두면은 나쁠 건 없고요. 때로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내용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자, x에 대한 차수는 내림차수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4제곱일 때 세제곱부터 시작하죠. 세제곱일 때 제곱부터 시작하네요. 하나 낮은 차수부터 시작하고요. y 다시 x는 차수가 하나 더 낮아지고 y는 1차부터 시작합니다. y 제곱 되겠죠. 어디까지 가냐면은 x, y의 n-2 거듭제곱, y의 n-1 거듭제곱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쌤이 했던 풀이 과정을 반복한다면은 여러분도 이 공식은 쉽게 이해하고 유도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뒤에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제 11번 준비해 주시고요. 좀 잘리네요. 예제 11번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역수의 꼴이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죠. 빠르게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역수꼴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따로 제시된 조건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x와 x분의 1의 곱, 역수의 곱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불변의 진리입니다. 0 아닌 값으로 나누고 있다면은 역수들의 곱은 언제나 1이 된다. x가 0이 아니라면 언제나 1이 된다. 자, 이걸 가지고 다음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x 빼기 x분의 1의 경우는 알려진 정보, 역수들의 합과 역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알려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제곱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를 제곱하면 x제곱, x제곱,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렇다면 등식은 아닙니다. 똑같은 식은 아니네요. 등호를 만족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뒤에
추가적인 정보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그냥 4가 아니라 곱하기 x와 x분의 1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역수관계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바꿔주시고요. 해당되는 계산 마무리한다면은 4의 제곱 마이너스 4 12가 되네요. 따라서 x와 x분의 1의 차는 거듭제곱근 2루트 3 그냥 홀로 쓸쓸히 남겨두지 마시고요. 거듭제곱근이니까 영혼의 단짝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나타내도록 합니다. 자, 한 번 더 x세제곱과 x세제곱분의 1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쌤이 또 요거 실수했네요. y가 아니라 x분의 1이죠. 그럼 얘네들은 역수의 곱이니까 네, 그냥 1 모양이 되는 거고요. x와 x분의 1 역수의 합은 4니까 4의 세제곱 3 곱하기 4. 따라서 4의 세제곱이 얼마더라? 4를 세제곱하면은 그 값은 16 곱하기 4라서 네, 64가 되고요. 마이너스 3, 4, 12 해서 50이라는 값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란 정보를 알 때 2번 문제고요. 이 녀석을 정리해서 이 녀석을 알아낸 정보로부터 우리는 세제곱의 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앞서 봤던 것처럼 x 더하기 x분의 1 x와 그 역수의 합의 정보만 알아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정보를 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합의 정보를 알아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는 x와 x분의 1을 전개했을 때는 2배의 x와 x분의 1이라는 것도 생기죠. 불필요한 항이 생긴 거니까 얘네들은 빼줘야 되겠죠. 역수의 곱이니까 2를 빼라는 말과도 같죠. 이렇게 주어진 식을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합이 4니까 여기에 4 대입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1번과 2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좌변의 값이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따라서 x와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이항되었다. 4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냥 값을 알고 싶으니까 루트를 씌우는데 문제 조건에 x는 양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양의 제곱은 2만 나오게 되겠네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8 마이너스 6 세제곱의 합은 2가 된다. 이런 걸 알 수도 있겠습니다. 예제 12번 가자. 오후, 이번엔 문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19가 늘었네요. 문자 3개 나왔고요. 다음에 정보들을 찾아라. 하나짜리의 합과 각자 제곱의 합의 정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A, B, B, C, C, A 하면은 입에 착 달라붙는 무언가 공식 있어야 되겠죠. 곱셈 공식을 써도 되고 변형까지 가도 좋고요. 어찌됐든 뭐로 가든 우리는 바로 이 A, B, B, C, C, A란 녀석의 값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네, 이 노란색 친구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너네들은 A, B, B, C, C, A란 녀석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합의 전체 제곱에다가 제곱의 합을 빼준다. 선생님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합의 제곱에 제곱의 합을 빼준다. 이렇게 식을 말로 읽는 것을 선생님은 좀 자주 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이런 표현들을 조금씩 따라와 주셔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1 우의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앞서서 A, B, B, C, C,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또 이렇게 보자고요. 라지 X, 라지 Y, 라지 Z라는 구조로. 그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제곱이 얼마냐를 묻는 것과 같죠? 그러면은 라지 X, 라지 Y, 라지 Z의 제곱을 묻는 것과도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식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합의 전체 제곱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좀 아래로 x, y, y, z, z, x를 빼준다. 그런데 x가 ab고 y가 bc고 z가 ca이다 보니까 식이 다음 같은 모양으로 좀 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놔두시고요. 자, 얘네들 x, y란 것은 무엇이 되느냐? 이걸 그냥 쌤처럼 이렇게 XY로 안 하고 ABC 그 자체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쌤은 조금 다르게 푼다고 이렇게 진행해 본 거고요. XY가 AB고 Y가 BC니까 B제곱 C, YZ는 Y가 BC고요. Z가 CA니까 CA, Z가 CA고요. X는 AB.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또 공통인수 보이네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동 변형해 두시고요. 공통인수 A, B, C로 묶어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마이너스 1의 값을 또 연산해 주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 A, B, C 문자 3개의 곱만 알아내면 되겠죠? 참, 요게 앞서서 A, B, C의 합이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문제 조건에서 A, B, C의 합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앞부분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해결 다 났군요. 쭉쭉쭉 돌아가니까 라지 XYZ 제곱의 합이란 것은 편하게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의 전체 제곱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그 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ABC의 값을 지금 당장 찾기에는 사실 조건들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찾아내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예제 13번 진행할게요. 식들이 한결 더 좀 길어졌죠. 곱셈공식 변형에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니 요 정도의 복잡성, 난이도는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조건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는 상태만은 또 아닙니다. A와 B의 차가 2-루트 2라는 값이고요. B와 C의 차는 2 더하기 루트 2라고 합니다. 이때 A제곱, B제곱, C제곱에서 AB, BC, CA를 빼라고 하네요. 자, 얘네들은 곱셈공식 변형에서 다음의 모양이었습니다.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기에는 A 빼기 B의 값 알고 있고 B 빼기 C의 값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C 빼기 A의 값을 모르네요. 이를 어떻게 할까? 둘이를 연립해주면은 숨어있던 관계식 바로 C-A가 요렇게 두둥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군요. C-A의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다. 따라서 2분의 1에 대하여 2-루트 2의 전체 제곱과 2 더하기 루트 2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2의 전체 제곱을 마저 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숨어있던 공식 하나 확인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요런 것은 어떻게 찾느냐. 세제곱 항이 3개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 공식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외워 주셔야 돼요.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A제곱, B제곱, 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얘네들 전개하면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가 총 3가지로 생기는구나. 없애주려면 플러스 ABC. 문제로 돌아서 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 알아요. 2래요. 그리고 제곱의 합 6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ABC는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AB, BC, CA의 값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네, 바로 앞서 봤던 곱셈공식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를 해서 찾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바로 여기 있네요.
까꿍 하고 나왔네요. 자, 제곱의 합을 문제 조건에서 6이라고 했고요. 합은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당되는 값은 얼마겠습니까? 제곱에서 다시 4니까 이 부분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플러스 1 해서 2 곱하기 7 마이너스 6 14에서 6을 뺐다 8이라는 값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 변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다항식의 나눗셈 이야기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